다시 잠깐만요. 자, 최진영 변호사님, 잠깐 우리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네네. 자, 6년 만에 나타난 마이크로다. 최진영 변호사님 아시는 그 이름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일단은 어떤 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과 비난을 많이 받을 각오를 하고 다시 한국에서 대중들 앞에 음악과 활동하는 꿈을 다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이게 놓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꼭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아 어제 오늘과 내일도 all the dramas cause I'm still on my way yo 변하지 않아. 자, 혹시 여러분 이 얼굴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름도 기억하세요? 마이크로닷. 그런데 앞서 보세요. MBN 특종세상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특종세상에 나왔을 때 그 말을 했어요. 욕과 비난을 많이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각오로 다시 대중 앞에 드러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렸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허준 변호사님? 네, 힙합 가수이자 래퍼죠. 마이크로다 씨가 신곡 변하지 않아를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 장면을 보신 거고요. 아하. 그 전에 욕과 비난을 동시에 먹을 각오를 동시에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마이크로다 씨 부모의 비투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요? 아하.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마이크로다 씨 부모가 이 지인들과 친인척에게 돈을 무려 4억 가량을 빌렸어요. 아하. 그리고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를 해버리면서 재판까지 갔고 이게 부모들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가 돼서 실제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이크로다 씨가 처음에 이게 이슈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 무근이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판으로 실제로 빚을 지고 갚지 않았던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비난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로서 책임을 떠안으면서 가요계에서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MBN 특종세상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하. 고깃집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는 근황을 잠깐 보여주기로 맞아요. 기억나요. 했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욕도 바로 이 받고 모습이요, 네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장면인데요. 욕도 받고 비난도 받겠지만 그 각오를 하면서도 나는 음악을 놓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혼자서 음악 활동을 이어왔던 걸로 보여요. 아하. 그리고 오늘 신곡 앨범을 발매하면서 동시에 기자 간담회를 연 거고요. 부모 비투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다시의 뭐 노래가 기억나거나 하지 그럴 가능성 조금 낮아 보이지만 마이크로다시라는 그 가수가 사실 아주 촉막 막는 그런 가수였다가 갑자기 부모의 비투가 터졌고 그렇게 부모가 과거에 벌였던 일들이 언론에 드러났고 그러면서 저 논란 속에 마이크로다시라는 가수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잠시 사라졌어요. 그게 벌써 6년이 됐어요. 6년 만에 다시 대중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기자님들과 여러분들 앞에 인사하게 되어 참 많이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건 이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반성과 노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과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께 먼저 사과드리는 게 저에게는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동시에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저를 성장케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본인의 감정도 격해졌는지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저 자리가 자신의 신곡이 나왔다고 발표하는 이른바 쇼케이스 저 신곡 나왔어요 자랑하는 자리인데 근데 기자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가수들이 신곡 내면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막 그런가요? 기자간담회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 마이크로다시의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 전에 6년 전에 불거졌던 부모님의 그 비투 사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들과의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불거졌던 사건이 뭐냐면 98년에 있었던 사건이 6년 전에 뒤늦게 불거진 거예요. 98년에 마이크로다시의 부모가 충북 제천에서 당시에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친척 이웃 등한테 돈을 빌린 후에 뉴질랜드로 도주를 했던 겁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피해 금액이 3억 9천만 원에 달했다고. 농촌 지역사회에서 3억 9천만 원 피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때 뭐 언론들은 뭐 야반도주 이런 표현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피해자들이 막 항변을 했었고 네. 그랬던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마이크로다시가 연예계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네. 기자들이 마이크로다시의 신곡보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다시도 보통 이제 저런 뭐 여러 가지 연예계 행사를 할 때 기자들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연예인들이 이 자리는 이 연예계 이 행사니까 사건에 대한 질문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다시는 전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다 답을 했는데 네.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인사하게 돼서 떨리는 마음이고 사건 이후에 많은 반성과 노력의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과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이크로다시가 그 피해자분들을 일일이 찾아뵀나 봐요. 그리고 용서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혹자는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오늘 기자간담회 또는 지금 뉴스파이트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시 연예계 또는 가수로서 복귀하려는 마음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로나 비투 논란이 비춰진 이후에 첫 공식 입장이 뭐였냐면요. 사실 무근이다 했어요. 6년 전에. 6년 전에. 그래서 사실은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팬들이 화가 난 거예요. 비난이 쇄도했군요.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뭐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이랬을 경우에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이런 강경한 입장을 냈다 보니까 마이크로다시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커졌었잖아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도 6년이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연예인의 활동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6년이나 시간이 왜 걸렸냐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로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 사건이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뒤늦게 자신의 어리숙한 대응, 첫 번째 대응을 얘기하는 그래요. 거죠. 그걸 반성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왜 그럼 국내 활동을 강행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원래 뉴질랜드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 활동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먼저 피해자들이 사과하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10살 때부터 여기서 활동을 했다 한국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희망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 다시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피해자들한테 용서도 구하고 이제 그랬다고는 하지만 또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러실 수 있어요. 1998년 당시에 여기저기서 빌린 돈 3억 9천이면요. 당시로서 엄청난 돈일 거예요. 3억 9천이란 돈이요. 지금도 3억 9천 큰 돈이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 용서는 구했는지 알겠는데 그럼 빚은 다 갚았나? 또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과 연락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양쪽의 스토리를 듣고 지금은 되게 후회하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합의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종이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파악된 총 13명 중 1심 재판을 통해 1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분들 중 6명에게 2억 1천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감사히 해주셨습니다. 2심 재판 중에는 나머지 4명 중 한 분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부모님이 형을 마친 후에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과 함께 2023년도에 남은 3분 중에 2분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만나 뵀지만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이크로닷이 본인도 피해자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또 아니네요. 마이크로닷이 부모가 1심, 2심 형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재산 범죄에서는 뭐니 해도 형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유가 합의 또는 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닷이 설명에 따르면 1심 판결까지 6명과 합의했고 2심 재판 중 1명과 합의한 결과 결국 지금까지 피해자 10명 가운데 9명에게 변제 또는 합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변제 또는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부분도 활동 재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방송된 특종 세상에서는 자신의 부모님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 어머니는 다시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는 소방 설비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6년 만에 대중 앞에 선 마이크로닷. 그런데 유인경 평론 확실한 건 분명한 건 1998년에 주변인들에게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야반 도주한 건 본인이 아니라 부모들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슨 연좌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지금 이 6년 만에 대중 앞에 선 이 모습을 과연 예전에 지금도 팬이 변치 않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중들 더 나아가서 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형법이 헌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정서죠. 국민 정서도 뭐 편이 갈릴 수가 있겠지만 마이크로닷 경우에 6년이면요. 초등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할 정도의 시간이 그러네요. 흘렀고요. 네. 그러나 각각 상처가 다 다르겠지만 댓글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시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네. 분이 이미 부모도 교도소에서 이렇게 3년씩 1년 반씩 그렇게 형을 다 맞췄고 변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근데 또 이게 꼭 노래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돈 벌 거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거니까 이 정도쯤이면 팬들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거는 무고다 뭐 이렇게 대응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닷이 부모님의 그 문제긴 하나 노래를 하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진정성을 갖고 다시 남은 한 분에게도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혹시라도 수익이 생긴다면 변제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팬들의 마음도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정성, 그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길이 사실 멀고도 험할 거예요. 하지만 그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 또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